자, 751년에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투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지식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751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두 제국이 있었죠. 바로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인데요. 이 둘이 각자의 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바로 여기서 벌어진 전투가 중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지식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무대가 바로 탈라스였던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왜 하필 이렇게 대륙 한가운데서 싸웠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네트워크, 실크로드의 통제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사치품만 오가던 길은 아니었어요. 이건 동쪽의 장안에서부터 저 멀리 서쪽의 지중해까지 거대한 문명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동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말 그대로 지식의 슈퍼 하이웨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네트워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동쪽의 패자는 단연 당나라였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인 제국으로서 실크로드의 동쪽 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요, 막 세워진 신흥 강자 아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당나라 못지않은 야망을 품고 있었죠. 서쪽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향해 무섭게 영향력을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투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751년, 이 두 거대 제국의 야망은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탈라스강 유역에서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전투는 닷새 동안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팽팽했는데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나라의 동맹이었던 용병 부대가 갑자기 배신을 한 거죠. 뒤에서 공격을 해오니 당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결국 이건 재앙과도 같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투의 지정학적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나라의 서쪽 진출은 여기서 완전히 멈추게 되고요. 중앙아시아는 이제 점차 이슬람 세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투가 역사에 남긴 가장 거대한 영향은 사실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죠. 바로 지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자들이 얻은 가장 위대한 전리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황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네, 전쟁 프로들 말입니다. 아바스 군대에게 붙잡힌 수많은 당나라 프로들 중에 당시 중국이 국가 기밀처럼 지켜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종이 만드는 법, 즉 재지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단 하나의 기술이, 그것도 전쟁 포로를 통해 우연히 넘어간 이 기술이 전 세계적인 지식혁명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 기록을 남기려면 양피지 같은 걸 썼어야 했는데 이건 동물을 가죽으로 만드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만들기도 힘들었죠. 소수의 엘리트나 성직자들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는요, 식물 섬유로 만드니까 훨씬 저렴하고 재량 생산도 가능했죠. 말 그대로 지식을 대중화할 수 있는 열쇠였던 겁니다. 탈라스 전투 직후 이 기술은 곧바로 활용됩니다. 중국 밖에서는 최초로 사마르칸트나 바그다드 같은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에 제지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값싸고 흔해진 종이는 이슬람 황금기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같은 거대한 도서관들이 번성할 수 있었고요. 과학, 수학, 철학 같은 학문들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죠. 고대 그리스나 페르시아의 위대한 문헌들도 전부 번역될 수 있었고 행정이나 상업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의 흐름은
바그다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의 무게중심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지술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기원전 중국에서 발명된 기술이 751년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세계로 넘어갔죠. 그리고 8세기 바그다드에 공장이 세워지고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해서 12세기에는 이슬람이 지배하던 스페인을 통해 드디어 유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세기 이 종이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만나면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말이 있죠.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쓸 종이가 있을 때만 그렇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한 전투가 그 결과로 넘어간 하나의 기술이 수백 년 후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근대 세계의 문을 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오늘날 어딘가에서 또 다른 탈라스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세계를 바꿀 만한 거대한 결과를 숨기고 있는 그런 일이요.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역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